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요? 네, 오늘은요. 네. 말해서 무엇 할까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말을 무엇 하는데요. 할까? 네. 당연한 얘기인가 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많은 분들께 제가 스트레스를 드리게 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오늘 주제는 독서입니다. 아, 약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뭔가 네. 미안한 느낌? 스마트폰에 뺏겨버린 나의 독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책을 읽는다는 건 분명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심란한 마음들이 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책을 얼마나 읽는 사람인지, 정말 취미가 독서인지, 그런 어떤 기준이 스스로에게 보다 타인에게 우리는 잘 들이대는 잣대이기도 하잖아요. 좀 나는 책을 많이 읽지 않지만 네. 이 상대방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기를 우리가 원하고 아, 그래요? 나는 안 읽지만 아이는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맞아. 그런 예, 얘기 많이 하시죠. 이 독서라는 것은 성실함의 기준이자 지적 능력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책인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요. 독서의 뭐 좋은 점 이건 진짜 많잖아요. 네, 우리가 안 말해 읽어서 무엇하리. 그렇지. 그래 정말 말해 무엇 할까 싶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좀 독서에서 멀어진 것 같으니까 이 독서의 동기를 다시금 짚으면서 좀 동기를 부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오늘 소재를 독서로 한 이 방송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효과를 짚어보면서 네, 동기를 부여해보자라는 건데요. 좋아요. 예, 독서 효과가 매우 좋다는 건 누구나 너무 잘 알면서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현상 같거든요. 안타깝긴 해요. 네, 좋은 걸 아는데 어렵고 부담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이 독서 효과를 하나씩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지식과 정보의 습득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일부러 찾아 읽기도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어휘력이 좋고 어휘력뿐만 아니라 표현력도 훌륭하죠. 네.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휘를 접하고 단정한 문장들을 익숙하게 보기 때문에 네. 자신이 표현하는 언어도 자연스럽게 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책을 많이 읽어라고 하는 사람 없는 걸 보면 읽을수록 나는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 독서는 정신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지금 생각하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야 싶지만 해소가 되고요. 네. 그리고 우울증의 완화나 정서적 안정 등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는요, 일상이 조금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좀 우울해지면 독서량을 좀 늘리거든요. 일부러. 예. 그러면 나의 기준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의 좀 가볍고 편안한 책들을 좀 더 많이 읽으려고 네. 애를 쓰면요. 마음이 훨씬 나아져요. 그리고 좀 나에 대한 뭐랄까요. 내가 좀 뭔가 된 듯한 약간의 그런 자신감도 좀 얻게 되고요. 나 좀 책 좀 많이 보네. 네. 이러면서 위안도 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불안하고 좀 우울해진다.
그럴 때 독서량을 늘린다. 이게 네.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예, 쉬운 책이라도 뭔가 이렇게 글을 접하면 네. 확실히 좀 안정감이 드는 부분이 그럼요. 네. 있어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우리도 좀 따라 해보자고요.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하신대잖아요. 자, 오늘 독서 얘기, 독서 좋은 건 아는데 말해 무엇하리. 하지만 안 하고 있었다면 오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노래요.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근래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대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네, 오늘 마음 라디오 독서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요즘은 사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책이랑 멀어졌어요. 사실 저는. 네, 그게 맞아요. 가장 컸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효과는 크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우리가 알잖아요. 왜 아이들한테 영상이나 태블릿 PC 멀리하고 독서 습관 기르게 하려고 애쓰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영상은요, 우리 뇌를 매우 게으르게 만들어요. 네. 진짜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른 상태의 습관이 길러진 두뇌는요, 깊은 생각도 나도 모르게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줄 모르게 되고, 그리고 노력하는 의지도 발휘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네. 게다가 영상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우리 뇌는 영상으로 짧게 본 정보를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는 나의 지식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네. 나는 그냥 짧은 영상들을 좀 봤을 뿐인데 거기서 말하는 뭐 건강 지식, 뭐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마치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정보, 나쁜 정보에 대한 판단도 흐려지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박학다식한 그런 어떤 형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요즘 다 너튜브 보고 알았지. 네. 그래서 박학다식한 분들 많으세요. 네, 근데 굉장히 좀 무서운 결과죠. 아. 검증되어 있는 어떤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듯이 아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네. 예, 그리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편향된. 그걸 편향된 어떤 정보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착각하게 되고 네.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영상 자료를 보고 나서 이게 다 내가 공부한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네. 왜냐? 이 상태에서 시험을 쳐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써낸다. 뭘 해야 하냐면 반드시 교재를 다시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책을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네. 독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문장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습관으로 자라게 되고 공부하는 자세가 길러진다는 거죠. 네. 게다가 책의 문장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힘을 기르는 건 공감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공감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애들한테 책 읽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알고 강요를 하는데 정작 나는 잘 읽고 있나. 교육은 뒤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독서 효과가 진짜 애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요, 그 효과는 더 커지는 것이 독서의 힘이라고 해요. 아, 많아질수록 더 커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두뇌의 노화를 막습니다. 아주 천천히 노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치매 예방에 강력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읽기, 쓰기, 운동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읽기, 쓰기가 독서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글쓰기는 너무 어려워하시는데요. 평소에 독서량이 많은 분들은 이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신대요. 예. 글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쓸 필요가 없고 무언가를 우리가 좀 써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느낌을 써보고 감정을 써보고 누군가에게 할 말을 한번 써보라는 건데 이게 우리 두뇌 활동에 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책을 읽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났던 두뇌의 신경 구조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정말 일주일 정도까지 그 변화가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놀라운 효과죠. 이건 책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 신경 간의 결합이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고 지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나이가 많아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지적 능력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독서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네. 14년 동안 7만 명의 두뇌를 연구한 대규모 추적 연구를 찾아봤는데요. 네. 연구에 7만 따르면 명. 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분만 음. 그리고 매일 한쪽에서 두 쪽만 책을 읽어도 기억력이 좋아지고 우리 뇌는 10년은 젊어진다고 합니다. 아.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 2분 한쪽이잖아요. 네. 나 이거도 안 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독서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두뇌 활동이고 두뇌 활성화 도구거든요. 네. 하루에 2분 이쪽에서 이쪽 별거 아니잖아요. 네. 이런 효과를 내는데 안 할 이유 없습니다. 야, 근데 책에 흥미가 좀 떨어졌을 때가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네. 예전만큼의 기억력이 안 돼서였거든요, 사실. 네. 이 책을 읽고 나면 예전엔 기억이 다 났는데 네. 읽고 났는데 기억을 예전만큼 못하니까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네. 물론 스마트폰도 계기가 됐지만 그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계기가 됐었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오히려 그렇죠. 그럴수록 더 책을 읽었어야 되네요. 그럼요. 예. 오. 할 말이 그죠? 네. 오히려 힘냅시다. 더 기억력을 네. 신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읽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부탁드려요. 네. 안중근 의사의 명언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이건 잔소리처럼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이것이 돋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네, 1번 가시, 2번 새싹. 아, 이 얘기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이것이 돋는다. 많이 들으셨는지 많이 하고 계신지 1번 가시 2번 새싹. 여러분 정답 맞춰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난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하나도 아픈 줄 모르고.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 문제 내드렸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이것이 돋는다라고 안중근 의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가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요. 저는 처음에는 혓바늘인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혓바늘이 아니라 가시 돋친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나 이거 처음 알았네. 네, 이거 되게 멋진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시 돋친 말은요, 사실 함부로 하는 말을 뜻해요. 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내뱉는 욕설과 같은 말들을 안중근 의사는 가시 돋친 폭력적인 언어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나 진짜 가시라고. 혓바늘인 줄 아셨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하신. 혓바늘이 아니라 진짜 가시. 가시. 네. 네, 그게 아니라 그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줄 알았는데. 네, 입안에서 가시가 돋다, 그것을 이렇게 공격하게 된다는 뜻이고. 가시 돋친 말. 예, 이유는 책을 읽는 것과 같은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이 쉽게 무너진다는 뜻이 여기 담겼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사실은 한순간이거든요. 네. 멈추는 건 한순간이고, 게다가 퇴화하는 건 또 스스로 눈치채기 어려워요. 네, 성장은 불편한 거고 퇴화는 편한 거잖아요. 네, 독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가시 돋친 말을 하게 된다.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네. 요즘은 뭐 독서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보는 것뿐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북도 있고, 네. 음성으로 들려주는 책도 있고. 근데 이북이랑 그냥 종이책이랑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긴 달라요. 네, 느낌도 다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나왔어요? 궁금한데. 일단 효과는 이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조금 더 크기는 한데 이 효과가 커지는 것은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네. 디지털 독서와 종이책 독서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인데요.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종이책 독서가 디지털 독서보다는 독해력 향상에 조금 더 큰 영향과 효과가 있다고는 해요. 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디지털 독서는 오히려 독해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어린이들한테는 좀 안 좋다는 거죠. 이북이 안 그래요? 좋다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종이책에 익숙해져 있고 그 친구들은 좀 네. 우리가 덜 익숙하고 익숙하니까 괜찮을 거라 괜찮을 줄 생각했는데. 알았죠. 네. 이 종이책 독서가 디지털 독서보다 독해력을 6배에서 8배 정도 높인다고 합니다. 종이책이 네. 더 좋은 거죠.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디지털 기기가 종이책을 보는 환경에 비해서 주의를 훨씬 쉽게 산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다른 걸 금방 클릭해버리고 넘겨버리고 이제 이렇게 휙휙거리고 이러면 어떤 문해력을 익히는 주의력에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된다라는 거고요. 독서는 몰입하고 집중하는 이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디지털 독서는 여러모로 그런 부분을 방해하고 방해받다 보면 정보의 섭렵이 덜해진다라고 해석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집중도의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리고 디지털 독서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학문적인 어휘 발달이 조금 더딜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는데요. 네. 디지털 독서가 완전히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종이책 독서만큼의 장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또 보여진다고 해요. 다른 형태의 독서는 종이책 독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저는 짐이 너무 많거나 무거우면 이런 책을 챙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 이북으로 담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편리하긴 편리해요. 예, 그리고 이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백업이 조금 쉬워요. 제가 찾으려고 하는 색이 네네네네. 쉽고 한데 또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종이책이 주는 위로가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냄새 맡고 촉감 갖고 읽지 않아도 쌓아놓고 이걸 너무 좋아해서 네. 확연히 이 물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도 좀 다르구나 하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좀 다른데 근데 이제 눈이 조금씩 나빠지니까 노안이 오니까 안경 안 쓰고 볼 수 있기는 이북이 좋긴 하더라고요. 네,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서. 근데 아직도 종이책의 그 정서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제게 있어서는.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읽어야 독서 효과를 발휘하게 될까요? 독서도 작심삼일이어 가지고 어려운 노력인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글쎄요. 저는 책을 쓰고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안 보시는 게 엄청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열심히 봐주시면 좀 좋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나 쉽고 접할 수 있고 또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활동이 독서잖아요. 네. 이게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한시된다는 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한국인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돌려 생각을 하면 인구의 절반은 또 1년에 한 권 정도는 읽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게 안 읽는 건 아니다라는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저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좀 책에 취미를 가질까요? 이런 이 조언을 구하시면 네. 독서는 이 부담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네. 보통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좀 지적이고 두껍고 유명한 책을 집어드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가벼워 보이고 내가 이 한 자리에서 이거 다 읽겠다 싶고 혹은 글자 수 너무 많으면 좀 적고 이런 책부터 시작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어떤 책이든 괜찮으니 읽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이 좀 궁금해지고요. 이거 읽고 났으니 또 다른 거 또 읽어봐야지 하고 같은 작가를 또 찾기도 하고 하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책이니까요. 네. 시작을 너무 부담스럽게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 읽다가 별로이면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다른 책으로 갈아타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 네. 시작하시라는 거고요. 시작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저는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이거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유희예요. 노는 행위거든요. 네. 사실은 공부하고 앉아 있는 어떤 힘든 행위가 아니라 책을 뒤적거리면서 노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담을 한결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책 안 읽어. 무슨 책을 읽어. 힘들어. 라고 하시는 순간에요.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은 지금 독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분은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다시 집어 드십시오. 질투나죠? 책 읽읍시다.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예, 책을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살짝 묻어나요. 시선이 닿은 순간에 떨림은 부부 That's what you do yeah. 한순간 맘에 피어나 어느새 빛을 내는 heart 천천히 into you 손톱 새로 쌓이는 왜 전에 없었던 내가 돼 너로 인해 완전해져 Baby cause you're my one and only You gotta love me 왠지 기다린 듯한 데자부 You gotta love me 이건 깨지 않을 illusion Oh my god did you say you love me 내 떡을 당겨 to you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주제가 독서였다 보니 이 독서에 대한 마음을 뭐 동기를 자극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좀 찾다가 네. 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약간은 다른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작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인데 저 이 영화 좀 좋아해요.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입니다. 오, 제목 들어봤는데. 네, 찾아보시면 네. 아, 이 영화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음. 큰 스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좀 감동적이라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영화의 주인공인 히라야마라는 중년의 남성은 도쿄 시부야의 공중 화장실 청소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로 올드팝을 듣고 필름 카메라로 나무 사이에 비치는 햇살을 찍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단골 식당에 가서 혼자 식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매일 누가 보면 매일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삶이 가치 있고 충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요. 반복되는 일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이 태도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능력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끝에 이 주인공이 종이책을 이렇게 읽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헌책방에서 소설책을 삽니다. 헌책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읽었을 법한 사람들이 잊혀져 갈 만한 어떤 그런 소설책을 사서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루틴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일상을 살건 간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 하는 걸 고민을 해봤어요. 네. 했더니 단정한 어떤 이 모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이 짜임새 있는 어떤 일상을 사는 것에서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이런 습관들에서 독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 부러워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퍼펙트 데이즈가 누군가 추천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평론가가 좋다고. 네. 그래서 기억에 나는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있구나. 네. 정말 스토리는 별것 없는데 이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뭐랄까요. 어떤 부분은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고 성실할까를 보면 이런 네. 짜임새 있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서 오는 것. 예, 여기에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실한 일상이 높은 자존감을 만든다는 그 말씀을 네. 오늘 감동적인데요. 네, 보고 그렇죠? 싶어지네요. 네, 추천드립니다. 선생님만 볼 수 있는 또 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네. 싶어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여러분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볼게요. 오늘 멋진 영화까지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곡은요. 리쌍 정인이 함께하죠. 사랑은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전 내일 와요.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이제는 보내야죠.